그 지난번에 우리 나경원 후보 만났었잖아요. 네. 오늘은 안철수.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 만나가지고 민심 탐방 한번 해보려고 가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고 한번 저기 민심 탐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지역구 생각나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뭐 듣고 계시나 보다. 어떤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잘 속으로만 생각하는 정치적 이야기는 속으로만 생각. 아유 우리 또 어르신 혹시 그 안철수 대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죠. 텔레비에서 본 거밖에 없죠.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안철수 대표예요. 아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우리 고등학생이신가 보다? 이 저기 아저씨 알아? 아는구나. 나는 모르지. 아무래도 이제 대학 진학할 때도 취업 생각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자리 문제. 그래, 아이고 날 따뜻한. 누가 사진 사진 찍자 그랬어. 사진 찍자 그랬어. 좋아. 는 저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 공연예술 관련된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예.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저 재난지원금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화가 나지만은 그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런 정책이 일관성이나 기준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지금 2차 가해 있죠. 2차 피해. 막 그런 느낌이에요. 예, 딴 데보다 맛있더라고요. 잘 튀겨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생각이 나네요. 2011년 그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생겼을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정치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대학원장 시절이어서 저는 학교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몇 달 지나면 그게 사라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어요. 왜 이런 열망이 계속 지속될까?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도 아닌 사람 보고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죠. 사실 안철수 대표님한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맨날 양보만 한다, 무슨 뭐 간만 본다. 박원순 시민 후보한테 이제 양보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 행보를 이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시정 그 결과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불행한 전임 시장 죽음을 보면서 참담했죠. 한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죽느냐인데 참 대한민국 전체로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이어서 사람과 정치를 선의로 대하고 선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면서 결자 해지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랬던 거거든요. 처음에 잘못 묶인 걸 결국은 묶은 사람이 푸는 책임도 있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대권을 접으시고 서울시장 뛰어드셨단 말이죠. 대표님이 생각하는 서울시에 대한 비전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정말 뒤처졌어요. 이 정체되어 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활력 있는 도시,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거의 매년 10만 명씩 계속 떠나가고 대부분이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활력을 잃는 도시가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 저도 기업가로서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 서울에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그래서 다시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살고 일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결국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 야권이 승리를 하려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단일화는 하실 거죠? 예, 당연합니다. 오히려 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하면서 먼저 야권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일관되게 계속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단일화의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있나요? 따로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시민들이 보시기에 공정한 그런 그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 좋다.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야겠다. 조금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국민이 분열할 것이고 등등등등의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마치 예언처럼 이제 예, 안철수의 3대 예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 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셔요? 무능과 위선이죠.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저는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부 와서 저는 어떤 개혁이 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나마 뭐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민주주의자는 아닙니다.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경선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 대한민국 정치가 뭔가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정말 좋은 정치를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2012년 9월에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기간으로 따지면 한 8년 반 정도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말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모든 전국 선거를 다 지휘를 해봤어요. 그리고 주요 선거마다 또 후보로 나가봤습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하면 이걸 극복하고 제 뜻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시장이 되면 정말로 잘할 수 있다. 초심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건 안다고. 그래서도 지금 소명의식 가지고 저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는 이제 정치권에서 당금질 당했다 생각하시고 이제 좋은 정치를 위해서 좋은 연장으로 쓰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화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안철수 예. 화이팅! 파이팅!